저는 갓 30대에 접어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루하루 즐거울 것도 없이 굉장히 무료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운명 혹은 필연 그 어디쯤에선가 만나게 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그분으로 인해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빠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매일을 똑같은 일상으로 보내고 있을 때 초등학교 동창 한 명을 우연하게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게 되면서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연락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모임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점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중 실행력이 좋은 친구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동창회를 가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아도 어렸을 저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성공한 친구들도 있었고 예상한 것처럼 저와 같이 평범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더군요. 다들 사회생활에 지쳐 있었지만 옛 친구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모임이 커진 것, 1년에 한 번은 4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저와 친구들은 별 반대 없이 친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통하는 게 많았고 추억까지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순조롭게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SNS가 발달해서 그런지 몇 다리만 타고 들어가면 옛날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더군요. 정말 재미있었던 건 저희 담임으로 부임해 오셨던 선생님의 연락처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옛날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초임이셨던 담임 선생님은 저희 학교 아이들의 짝사랑 대상이었습니다. 청순하고 아름다운 외모, 갓 사춘기에 접어든 남학생들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 주시던 분은 제 학창 시절에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당시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임용에 붙으신 것 같았습니다. 당시 나이가 25쯤 되셨는데 저희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처럼 또 누나처럼 선생님처럼 잘 대해 주셨어요. 저 역시 그런 선생님을 짝사랑했었죠. 친구들이 엇나가거나 그때쯤 혈기 왕성의 싸움을 벌일 때에도 선생님의 한마디면 상황이 종식되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선생님의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다들 말하지 않아도 동창회를 빌미로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SNS가 있기는 했지만 아이들 사진만 가득할 뿐 본인 모습을 올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의 선생님의 모습은 어떨지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동창회가 가까워져 올 때쯤 백화점에 가서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어 보았습니다. 결혼도 하셨을 테고 저는 그저 수많은 제자들 중 하나일 뿐이겠지만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동창회를 하기 전날에는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원래 무리가 나누어져 있기는 했지만 자주 만나 왔었지만 선생님은 11살 이후로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처음 식당에 들어설 때에는 손까지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런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긴장한 보람도 없게 늘 보던 얼굴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요. 단연 친구들의 이야기 주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변하셨을까,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선생님이 혹시라도 나를 잊어버렸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으니 당연한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먼저 앉아서 식사 메뉴를 시키고 언제쯤 남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올지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주인공은 원래 늦는다는 법칙이 맞는 것인지 긴장감은 어느새 풀리고 술 기운이 오를 때까지도 선생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그쯤 되니 오늘은 오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기대하던 이벤트가 좀처럼 벌어지지 않으니 약간은 나도 상기된 마음이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스레 친구들에게 툭탁거리며 애꿎은 술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든 친구들의 눈길이 쏠렸는데요. 다들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본 그곳에는 예전만큼, 아니 예전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 드신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보고 제 말을 잊지 못하겠다는 듯이 입을 가리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걸어 들어오셨어요. 여자인 친구들은 달려가 와락 안기기도 하고 남자인 친구들 중 분위기를 띄울 줄 아는 친구들은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선생님이 오셨다는 걸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어서 쉽게 알은 채를 하지 못했는데요. 마주치는 친구들 이름을 한 명 불러주시던 선생님이 드디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선생님은 활짝 웃으면서 저를 안아주시며 우리 지호 정말 오랜만이다. 어렸을 때랑 똑같아 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그때부터 저희는 선생님께 선물도 드리고 그동안의 근황을 전하며 반갑게 회포를 풀었습니다. 선생님 가까이에 앉지 못했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래도 맞은편에 앉아 계속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선생님은 저희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거의 23시간 만에 도착하셨는데요. 그동안 얼큰하게 취한 친구들은 이 차를 가야 한다 노래를 불렀지만 다음 날도 평일이었기 때문에 무리할 수는 없었고 그대로 자리는 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봤던 순간부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에만 집중했는데요. 덕분에 거하게 취한 친구들을 택시에 태우고 또 대리를 불러보내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들어가시라 하는 친구들의 만류를 극구 뿌리치고 끝까지 친구들을 챙겨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선생님과 저 두 사람만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은 그런 저에게 역시 우리 부반장이야. 어렸을 때도 배려심이 깊었는데 커서도 변하지 않았네 하며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무슨 용기가 생긴 것인지 선생님에게 아까 식사 많이 못 하셨죠? 저랑 2차 가서 식사하시고 술도 한잔 하실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고 저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선생님께서는 결혼은 하셨지만 자녀는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하셨는지 살아온 이야기를 푸념처럼 늘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조건이 좋은 교사와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 때부터 남편에게 외면을 당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짓는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놀랍기도 했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생님 옆자리로 이동해서 가볍게 긍을 토닥여 주었는데요. 선생님이 저에게 살포시 기대왔고 저희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선생님은 많이 낭설이신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드문드문 연락을 하고는 있지만 어색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따금 뭐 하고 있어? 오늘은 일찍 퇴근해? 하는 연락이 오는데요. 선생님도 이런 저와의 관계가 싫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 봐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답 기다리겠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